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네, 오늘은 눈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눈 영양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영양제를 구입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으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잘 맞는 그런 눈 영양제를 선별하셔서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한 번쯤은 루테인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루테인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보충이 필요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안과 전문의인 저도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눈 영양제 종류부터 보고 가실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반복 또 반복하겠습니다. 먼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그리고 게나 가재 이런 갑각류 등의 껍질 등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흔히 헤마토코쿠스 추출물로 알려져 있는 아스타잔틴 같은 카로시노이드 계열 성분들이 있고요. 요즘 들어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있는 도베실레이트를 비롯해서 안토시아닌, 빌베리 추출물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영어로는 징코 빌로바 익스트랙트여서 보통 진코라고 시작하는 약이 있으면 은행잎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비롯한 비타민 C, D, E, 또 구리나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 그리고 잘 알려진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 외에도 수분 섭취, 저염식, 자외선 차단 등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네,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을 다 먹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약들을 다 먹게 되면은 분명 우리 위나 간, 이런 신체적인 다른 기관들도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과 주요 질환별로 드시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여기 보시면은 이 눈 뒤쪽에 있는 수정체, 이 수정체가 망가지고 흐려지는 병을 말하는데요. 사실 백내장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해결이 되는 병이고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백내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백내장이 진행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먼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센트륨 실버 같은 종합 비타민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춰줬다는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항산화 물질들이 백내장의 진행을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종합 비타민들은 항산화 물질들을 균형 있게 담아서 출시한 제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백내장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종합 비타민 정도 하나 드시면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도 같이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다음으로 녹내장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녹내장은 여기 이 시신경이 점점 죽어가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이때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적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및 혈류 개선을 위한 은행잎 추출물 등이 도움이 되고요. 또 도베실레이트라고 하는 약은 우리 병원에서 녹내장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약인데요. 약이 좀 커서 먹기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신경 혈류 개선 및 안압 하강에 대한 연구 보고들이 있어서 녹내장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옵사몰로지라고 하는 유명한 안과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은 이 비타민 D의 부족이 녹내장의 발생의 위험 인자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라면은 꼭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눈에 이렇게 초점을 맺는 바로 이 망막의 중심부, 이 중심부가 산화 스트레스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망가지는 병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눈 영양제로 알려진 루테인이 바로 이 황반부에 존재를 하면서 청색광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망막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영양물질도 맞고요. 그런데 루테인이 황반 변성을 막아준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전 세계 안과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고 가장 신뢰하는 RAG 스터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쪽 눈에 중기 이상의 황반 변성 또는 한쪽 눈에 후기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비롯해서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등의 조합으로 영양제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줬을 때 이런 황반 변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상인에서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고용량으로 루테인을 복용을 했을 때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은 분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황반 내에서 기본적으로 루테인이 유지될 정도의 영양 섭취만 이루어지면은 굳이 따로 고용량의 루테인을 보충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40에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일일 루테인의 섭취량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녹황색 채소 섭취에 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 균형 잡힌 식단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황반 내에 루테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보충제가 필수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에는 오메가3 이런 오메가3가 눈꺼풀의 지질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안구건조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비타민 A를 잘 섭취하시면은 눈 표면의 상피세포층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물감 등의 불편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로도 눈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근을 비롯한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타민 A 보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식이나 라섹 등 각막 굴절 교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고용량의 비타민 C의 경우에도 역시 각막 상피 재생 및 혼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주요 질환별 추천 영양제 성분들을 복습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반복 복습을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안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특별한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유독 더 침침해지는 것 같고 눈을 위해서 영양제를 한두 개라도 챙겨 드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메가3나 비타민 D를 추천드려요. 예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 EPA, DHA 이 세 가지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하고 항염증 작용 및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건조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15%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눈꺼풀 기름샘의 분비 장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메가3는 바로 이곳에 이 마이봄샘의 기름들을 분해를 촉진시켜서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름 분비가 되면은 눈물층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피부 쪽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들은 눈에 들어가면 자극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이봄샘 기름들이 정상적으로 눈물을 코팅하고 있으면은 이런 피부 쪽의 기름들이 눈으로 들어올 때 방어를 해줘가지고 눈의 불편감을 감소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며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30, 40대만 돼도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침침하고 이물감이 생기는 주요 원인 대부분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메가3만 잘 챙겨 드셔도 이런 불편감을 좀 더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기본적인 용량은 EPA 플러스 DHA 합이 1000mg 이상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허가 기준으로는 EPA 플러스 DHA 합이 600mg 선이니까 복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양소는 뼈 건강과 연관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비타민 D는 그 외에도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혈압이나 혈당을 감소시키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영양소이면서도 마치 꼭 호르몬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우리 눈에서 시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면서 이 물질이 결핍되게 됐을 때 시신경이 죽어가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차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주요 기전이 피부가 햇빛을 받아서 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나갈 때마다 특히 여성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온몸도 꽁꽁, 그것도 이제 UV 차단되는 그런 기능 있는 옷들로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피부 노화나 피부암이 자외선 노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햇빛 노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은 연령별로 다른데 다음 표와 같고요. 보통 2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일반 성인은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5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 800에서 1000 IU를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권장되는 혈중 농도는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데, 만약 2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의 비타민 D 결핍을 보일 때는 1000 IU 이상의 보충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구 투여가 항상성 관리를 위해서 좋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투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비타민 D 역시 과량 복용하게 됐을 때 고칼슘 혈증이나 연조직이나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검사를 통해서 전문의 처방에 맞게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 D가 이미 복용하시는 영양제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고, 따로 눈 노화를 막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눈에서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홍채 그리고 모양채 쪽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이런 조절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노안 증상을 개선시켜준다고 알려진 아스타잔틴이나 루테올롤 계열의 성분들을 섭취하시는 것 역시 추천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눈 관련 영양제 및 제가 드리는 추천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눈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눈꺼풀 이런 온찜질을 자주 하시고 인공 눈물을 점안을 좀 해주고 눈꺼풀 테두리 청소도 좀 해주시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신다면은 이런 영양제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눈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건강 역시 지킬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앞으로 더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